안녕하세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60대 여성입니다. 물론 아이를 낳으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다른 부모님들보다 조금 더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두 아이 중 아들이 제 친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그랬으니 저도 모르게 아이를 차별하진 않을까, 혹은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진 않을까 하는 등 끝없이 저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고 곱씹어보곤 했죠. 아이에게 절대 그 어떤 상처도 주지 않고 정말 잘 키워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의 한 행동에 제가 경악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죠. 너무 착하고 속 깊은 제 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았던 남편에겐 저보다 1살 많은 여동생이 한 명 있었죠. 저는 솔직히 시누이가 싫었습니다. 일찍이 시아버지를 보내고 홀로 두 자식을 키워낸 시어머니를 위해 집안일도 돈벌이도 돕기는커녕 시어머니 돈으로 흥청망청 술만 마시고 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자기 오빠의 아내인 저를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며 당연한 데 시집살이 시키려는 사람이었으니 곱게 보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시누인 제가 결혼한 지 1년 뒤 어디서 임신을 해왔더군요. 그 사람이 나 책임진다고 했어.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 애 낳고 잘 키울 거야. 시댁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다급한 호출에 저와 남편도 황급히 시댁으로 내려갔죠. 그때 시누인 당시 남자친구이던 애 아빠가 자신과 아이를 책임지기로 했다며 의기양양하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시누이의 뱃속 아이가 5개월이 넘어갈 때까지 그놈은 시댁에 인사를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어느 날 시누인 우리와 시어머니에게 목이 터져라 울며 말했어요. 그 나쁜 자식 계속 인사 오겠다. 자기 가족도 인사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날 기다리게 만들더니 결국 도망갔어. 나 이제 어떡해. 내 인생 완전 망했어. 막상 애를 책임지려니 두려웠는지 그놈은 차일피일 결혼을 미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배가 불러오는 시누이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후 시누인 자기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냐며 매일같이 눈물바람이었죠. 그리고 건장한 아들을 낳은 뒤 시누인 가족들에게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절대로 혼자 이 애 못 키워. 그러니까 나 얘 고아원에 갖다 버릴 거야. 이 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애가 멀쩡히 엄마도 가족도 있는데 고아원을 왜 가? 엄마, 그럼 저 혹동이 때문에 내 인생 말아먹으라고? 난 싫어. 게다가 난 쟤만 보면 나 버리고 간 그 비겁한 자식 생각나서 신경질이 난다고. 그 무책임한 말에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는 기함을 하며 시누이를 혼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뜻이 확고했는지 그 뒤 정말 애를 버릴 고아원을 알아보고 다녔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불러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셨어요. 세아가, 그리고 성재야, 제발 너희가 저 애 좀 데려다가 키워주면 안 되겠니? 성재야, 그 애가 네 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혈육이잖니. 네? 아무리 그래도 저희는 아직 애도 없는데, 게다가 저한텐 혈육이라지만 집사람한테 따지고 보면 생판 남이잖아요. 저보단 집사람 의견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 알지, 알어. 세아가, 내가 정말 염치 없는 부탁하는 거 안다. 그런데 경희 걔가 애를 진짜 내다 버릴 것 같아서 그래. 심지어 애를 얼마나 벌레 보듯 하는지 배고파서 빽빽 우는 애를 보고도 챙기기는커녕 소리만 빽빽 지른다. 저 가여운 것을 적어도 호적에 올려야 할 거 아니냐.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그때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제 아들이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처음부터 아들을 제 아이로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제 친자도 아닌 아이의 부모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일이 어찌 그리 쉬웠겠나요? 저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3일간 시댁에 머무는 동안 아이가 자꾸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얘 참 희한하다, 여보. 당신이나 어머님이 아무리 달래도 안 그치던 울음을 내가 이렇게 안기만 하면 뚝 그치네. 게다가 이것 봐. 나만 보면 애가 뭘 안다고 아주 빵긋빵긋 웃어. 아이는 유독 제 품에만 오면 울지도 않고 잠도 잘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좋은 건지 저만 보면 아직 이도 나지 않은 입으로 에헤 에헤 하며 웃곤 했죠. 그런 애를 보고 있노라니 저 애가 처음부터 제 아이가 될 팔자를 타고났나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신우인 얄밉게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해댔습니다. 새언니, 애가 언니를 되게 좋아하네요. 엄마는 나보고도 저렇게 안 웃는데 쟨 제 아들이 아니라 딱 언니 아들인 것 같은데 그냥 새언니가 데려다 키워줘요. 오빠 아들은 아니지만 박씨 집안 아들을 맞잖아요. 애야 누가 키우든 키우는 사람이 부모지. 낳았다고 다 부모는 아니잖아요. 전 새언니 아니면 정말 애 고아원에 갖다 버릴 거예요. 전 제 부모 되기 진심으로 싫거든요. 어쩜 저렇게 사람이 못되고 뻔뻔한가 싶었습니다. 결국 전 그 애를 제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자신의 조카를 받아주기로 결심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주었죠. 제게 고마워하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는데 오직 한 사람, 시누이만은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야, 너 평생 고아로 살 뻔했는데 운 좋다? 하는 말만 자신의 아들을 향해 내뱉을 뿐이었죠. 그리고 시누인 갓 태어난 애를 우리에게 보낸 지 1년도 되지 않아 새 살림을 차려 결혼을 했습니다. 제게 이런 한탄스러운 말을 남기고 말이죠. 새언니, 오빠한테도 신신당부해뒀지만 앞으로 제 남편 될 사람 앞에서 애 관련된 일에 입도 뻥끗하면 안 돼요. 저 받아주는 대신 그의 일로 그 사람 귀찮게 만드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만약 뒤늦게 네 애인이 데려가라 어째라 하면서 제 인생 망치면 가만 안 있을 줄 알아요? 아가씨야말로 입 조심해요. 난 우리 아들이 내 친자가 아니라는 거 평생 우리 아들이 알게 할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아가씨, 제발 부끄러움이라는 걸 좀 가지고 사세요. 신우이와 결혼할 사람은 신우이가 술김에 털어놓은 얘기로 저희 아들이 신우이의 친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사람은 신우이의 친정인 제 시댁에 거의 오지 않았었어요. 신우이의 친자인 저희 아들과 그 아들을 거둔 우리 부부를 보기 껄끄럽다면서요. 때문에 신우인 어쩌다 한 번씩만 자기 혼자 세월이 흐른 후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만 데리고 시댁에 오곤 했죠. 넌 누굴 닮아서 눈이 그렇게 째졌니? 하여튼 볼 때마다 참 기분 나쁘게 생겨져 있다니까. 아가씨, 지금 애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 얼굴이 어디가 어때서요? 내가 내 조카 얼굴 보고 솔직하게 말도 못해요? 예, 난 너같이 생긴 얼굴은 딱 질색이거든? 난 네가 너무 싫으니까 너 이 고모 근처에 웬만하면 다가오지 마라. 어? 야, 박경희, 너 내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우리 아들 옆에 얼씬거리지 마. 내가 뭘 얼씬거려. 아까부터 여기 앉아 있었는데 제가 옆에 와서 앉은 거구만.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마. 우리 귀한 딸 놀래. 신우인 저희 아들이 점점 자신의 친부 얼굴을 닮는 것 같다며 볼 때마다 못마땅한 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 가슴에 자꾸만 생채기를 냈죠. 똑같은 자기 자식이건만 자신의 딸은 아들 보란 듯이 애지중지하면서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은 자신의 고모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게 됐어요. 결국 우린 그런 시누이가 꼴도 보기 싫기도 하고 또 애한테 못된 소리를 할까봐 아예 시누이를 피하게 됐습니다. 명절이든 시어머니 생신이든 우린 시누이가 온다고 하면 시어머니께 양해를 구한 후 집으로 들어와 버렸죠. 애미야, 너 내가 아까 봤는데 네 딸밥엔 네 아들한테보다 맛있는 반찬을 많이 올려주는 것 같더구나. 아무리 애가 네 친아들이 아니어도 네 친자식이랑 차별하면 안 돼. 애가 얼마나 불쌍하니? 제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전 혹시 제가 애를 차별할까봐 차라리 아들을 더 챙겼으면 챙겼지.
절대 딸을 더 챙기거나 하지 않아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애한테 좋은 엄마가 돼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었지만 가끔 절 서운하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과 3살 터울인 딸을 낳았었어요. 그런데 분명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시어머니는 제가 두 아이를 차별하는 듯 말씀하셨죠. 제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곧장 사과를 하긴 하셨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니 저도 억울함이 쌓이더라고요.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우리 아들 엄마로서 살고 있는데 어머님 눈에 내 진심이 보이지 않나 봐.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우리 아들 엄마가 된 건 아니지만 가끔은 정말 너무 상처야. 그것도 당신한테는 안 그러고 항상 나한테만 그러시잖아. 미안해, 여보. 어머니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신 건 아닐 거야. 그냥 우리 아들이 어머니껜 너무 아픈 손가락이다 보니까 어머니 자신도 모르게 예민해지신 걸 거야. 당신이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우리 아들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주고 있는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자신이 괜한 우려로 제게 상처를 줬다는 걸 시어머니 또한 알고 계셨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한 지 12년 만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참 미안했다, 애미야. 네가 얼마나 천사 같은 아이인지 내가 왜 몰랐겠니?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참 옹졸하게 만들더라고.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손주가 너무 불쌍해서 튀어나온 내 노파심 때문에 내가 못나게 굴었던 거다. 그동안 많이 미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주를 진심으로 품어줘서 고맙구나. 앞으로도 우리 가여운 손주 잘 부탁한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린 완전히 시누이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후 시누이가 내뱉은 말에 의해 말이죠. 이제 엄마도 돌아가셨으니까 앞으로 우리끼린 보지 말고 살죠? 오빠, 사실 오빠랑 나랑 우애가 썩 돈독한 편도 아니었잖아. 난 더 이상 오빠 아들 소식조차 듣고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날 항상 한심한 인간 바라보는 듯한 오빠랑 새언니 시선도 보고 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론 각자 소식 전하지 말고 삽시다들. 네, 우리야말로 바라던 바네요. 부디 2번 다시 우리 앞에, 특히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인간으로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죄 없는 우리 아들을 못마땅하게 말하는 신우에게 저는 악을 썼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신우인 오래도록 퇴장을 하게 됐죠. 그런 못된 신우이와 다르게 저희 아들은 참 착한 아이였어요. 물론 그런 아들 또한 어릴 적엔 철없이 까불거리던 시절이 있긴 했습니다. 어머니, 저 배고파요. 우리 아들 왔어? 엄마가 뭐 해줄까? 어머, 너 옷이 그게 뭐야? 완전 흑투성이잖아. 너 그 옷 입고 나가겠다고 떼써서 아까 엄마랑 약속했지? 오늘만은 절대로 흙 묻혀오지 않겠다고. 그거 주말에 이모 결혼식 가서 입어야 한다고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근데 그 비싼 옷을 이렇게 더럽혀오면 어떡해. 아들은 옷을 입고 나가기만 하면 죄다 더럽히거나 찢어먹고 오던 개구쟁이였습니다. 동네 친구들 사이에선 대장 노릇까지 하던 골목대장이기도 했죠. 처음엔 저도 조심스러운 마음에 아들을 혼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옷을 더럽히고 찢어먹는 것도 모자라 놀다가 넘어져서 턱 찢어져 무릎 깨져 한 번은 높은 그네에서 뛰어내리다 뇌진탕까지 올 뻔했던 아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호랑이 같은 엄마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에게 화를 내고 나면 제가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아 울었던 날도 참 많았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 근데 다른 집 엄마들도 보면 다 나처럼 애들을 혼내기도 하고 야단도 쳐. 근데 난 자꾸 우리 아들한테 죄책감이 들어. 난 정말 우리 아들 사랑하는데. 당신은 자꾸 자신에 대한 굴레를 씌우고 있어. 그러지 마. 당신은 누가 뭐래도 우리 아들 엄마고 당신이 애를 혼내든 혼내지 않든 간에 당신이 애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어. 아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당신 자신부터 믿어줘야지. 그런 절 다독이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부드러우면서도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가정의 중심을 지키며 가족을 사랑하던 좋은 가장이었죠. 그런 남편 덕분에 저는 점차 엄마로서의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며 어느 날부터 철이 들었는지 얌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사고 뭉치긴 했어도 공부는 잘했던 아들은 그 뒤론 밖에 나가서 놀기보단 책 읽기와 공부에 더더욱 집중을 하더라고요. 아들, 왜 요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안 놀아? 그동안에 어머니 속 많이 썩였으니까 이제부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려고요.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벌써 중학생이에요. 훌륭한 사람? 중학생이라고 해봤자 엄마 눈엔 아직 어린애로 보이는데 우리 아들 기특하네. 근데 훌륭한 사람 돼서 뭐하게? 어머니랑 아버지 호강시켜드리려고요. 어쩜 이렇게 철이 빨리 들었는지 기특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아쉽기도 했습니다. 마냥 해맑던 아이의 풋풋한 모습이 너무 빨리 사라진 것 같아서요. 게다가 아들은 철이 들기 전에도 후에도 자신의 여동생을 끔찍이 아끼던 좋은 오빠기도 했어요. 한 번은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당시 시장에서 돼지곱창 가게를 운영하던 전 기절 초풍할 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많이 다쳤어. 내가 차가 오는지 모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막 건넜는데 오빠가 날 구해줬어. 전화를 받고 저는 불이 나게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일하던 공장에 주말 출근을 해 있던 남편도 뒤늦게 달려와 아들을 찾았죠. 그때 아들은 과자가 먹고 싶다던 딸에게 과자를 사주려 함께 동네방 마트로 향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동네 슈퍼 두 곳이 전부 문을 닫아서요. 그러다 그런 사고를 당한 건데 다행히도 아들의 목숨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팔 한쪽이 부러져 한동안 깁스를 하고 입원을 해야 했죠. 그런데 병원으로 달려온 저를 보고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 수연이가 저 때문에 좀 다쳤어요. 제가 수연이를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수연이 네 덕분에 이마만 조금 긁히고 말았어. 근데 무려 팔이 부러진 네가 왜 미안하다는 소리를 해. 이럴 때까지 그렇게 착할 필요 없어, 이거사. 그래도요, 수연이 정말 괜찮아요? 이마 말곤 다친 데 없대요? 없대. 괜찮대. 그러니까 넌 네 몸만 신경 써. 이 엄마 정말 너한테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심장 떨어질 뻔했어. 엄마 너 없으면 못 살아, 이거사. 그런 착한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그 뒤 전 한동안 가게 문도 닫고 입원한 아들 곁을 지켰어요. 아들은 혼자 있어도 된다고 말했지만 제가 아들 곁에 있어주고 싶었죠. 자, 해. 반찬 슝슝 들어갑니다. 아이, 어머니, 저 15살이에요. 아직도 제가 어린애인 줄 아세요? 다쳐도 하필 오른팔을 다쳐서 너 밥 먹기 힘들잖아. 그리고 네가 30이 되고 40이 돼봐라. 그때도 여전히 넌 이 엄마 눈에 어린애로 보일걸?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드님, 괜히 부끄러워 마시고 얼른 아나 하세요. 아이 참, 알겠어요. 아, 아이고, 우리 고등학생 아들은 엄마 손도 한번 제대로 안 잡아주는데 참 살가운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부럽네요, 아주머니. 네, 제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아들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제가 오랜만에 애 다루듯 챙겨주자 내심 좋아했습니다. 이렇듯 아들은 때론 의젓하면서도 때론 아이 같은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게다가 자기 동생 끔찍이 챙기지, 효심 지극하지, 공부까지 잘하니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부모인 우리를 부러워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아들뿐 아니라 딸이든 그 누구에게든 절대 아들이 우리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우린 신혼 때 살던 동네에서도 이사를 했을 정도였죠. 자신이 부모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가슴엔 크나큰 상처가 남을 테니까요. 때문에 아들이 우리 친자가 아니라는 건 친모인 시누이와 그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누이 부부와 인연을 끊었으니 우린 그 비밀을 영원히 지킬 수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절 받으세요. 아이고, 여보, 우리가 살다 보니 세상에 판사님 큰절을 다 받아보네. 어머니, 그 판사를 키워내신 분이 바로 어머니시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말씀드렸죠? 제가 꼭 훌륭한 사람 돼서 어머니랑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 거라고요. 이젠 정말 저만 믿으세요. 오빠, 비록 난 판사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그래도 나도 엄마 아빠 호강을 시켜드릴 수 있거든. 엄마 아빠, 나도 믿어줘, 나도. 시간이 흘러 두 아이는 모두 성인이 되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판사가 되고 싶다며 무려 유명 대학의 법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뒤론 당당히 사법고시 합격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30대 초반에 판사로 임용이 됐죠. 지금이야 사법고시도 없어지고 판사가 될 수 있는 과정도 달라졌다지만 당시엔 사법연수원을 높은 성적으로 수료하면 판사 임용으로서의 길이 열렸거든요. 판사가 된 아들의 큰절을 받는데 더없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키운 우리 아들이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사가 될 거라는 생각에 어깨가 하늘까지 치솟을 것 같았죠. 당시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던 딸 또한 우리에게 장난을 치면서도 아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 뒤 열심히 판사로서의 소양을 쌓아가던 아들은 저희에게도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젠 제가 용돈 넉넉하게 드리며 살 테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사세요. 아버진 평생 공장일 하다 정년퇴직하셨으면서 왜 또 아파트 경비를 한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어머니도 이제 힘들게 돼지곱창 팔지 마시고 취미생활 하면서 재미나게 사세요. 아들이 딸과 돈을 모아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소소한 선물을 주는 등의 효도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너무 거절하는 것도 자식들을 서운하게 하는 일이라고 제 동생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조금씩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들은 우리를 지나치게 염려하더라고요. 때문에 우린 아들을 잘 타일렀습니다. 아들, 네 마음은 너무 고마워. 근데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 머리도 몸도 덜 늙는다고 하더라. 무엇보다 우린 너희를 잘 키워내는 게 삶의 목표였지. 그런 너희들에게 효도받는 게 목표인 건 아니었지 않니? 그러니까 우린 널 키운 부모라고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며 살고 싶진 않어. 나중에 우리 몸이 많이 아프고 정 너희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마. 엄마랑 아버지 마음 이해해 줄 거지? 결국 아들은 우리의 뜻에 한풀 꺾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신도 힘들게 공부해서 벌게 된 그 돈을 부모인 우리에게 효도하는데 대부분을 쓰려고 하는 효심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이 나이 41에 결혼할 아가씨를 데려왔을 때 우린 아들이 좋은 남편이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아들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변호사였던 예비 며느리인 아들을 닮아 참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죠. 사실 제가 그렇게 돈을 잘 버는 변호사는 아니에요. 변호사로 번 돈 중 절반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쉬는 날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적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그 봉사활동을 하다가 오빠를 만난 거예요. 봉사를 하다 신부감을 만났다니 참 아들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를 해보니 교육자 출신이라는 사돈 어른들도 학교 선생님이 며느리 오빠도 참 좋은 분들이더군요. 아들, 결혼식 날에 맞춰서 엄마가 머리를 조금이라도 더 기를까? 그냥 더 짧게 자를까? 기르세요, 어머니. 전 커트머리보다
지금처럼 단발인 어머니 머리가 훨씬 예쁘거든요. 아직도 소녀 같으셔서요. 소녀? 아유, 예. 너니 장인 장모님 되실 분들 앞에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린 하루하루 다가오는 아들의 결혼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우리의 그 즐거움을 방해한 큰 방해꾼이 나타나고 말았어요. 이 주말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엄마, 아빠, 혹시 집에 누구 오기로 했어? 아니, 없는데. 인터폰으로 보니까 웬 아줌마인데? 누구세요? 다 같이 점심을 먹고 거실에서 여유를 부리던 주말의 오후에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러 나간 딸의 목소리 뒤로 들려오는 말에 남편과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누구시죠? 어? 아줌마, 누구신데 저희 집에 그렇게 막 들어가요? 저기요! 넌 네 고모도 못 알아보니? 난 아직 어릴 적 얼굴이 남아있는 너 알아보겠는데. 나 네 고모야. 네 아빠 동생. 오빠, 새언니. 집에 있어요? 나 경이에요. 당황해하는 저희 딸을 밀치고 거실로 걸어 들어온 사람은 바로 어느덧 60대 중반의 나이가 된 신우이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봤지만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심술보와 표독스러운 눈매만은 여전하더라고요. 대체 스스로 우리에게 인연을 끊자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여길 왜 왔나 싶더라고요. 남편과 전 무서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경이 너 이제 와서 여길 왜 찾아왔어? 우리가 이사하고 번호도 바꾼 지 오래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알았어? 요즘엔 돈 좀 지어주면 사람 찾는 건 일도 아니던데 뭘. 그리고 오랜만에 본 동생을 안 반겨도 너무 안 반겨주는 거 아니야? 새언니, 언니도 여전하네요. 잘 지냈어요? 그건 아가씨가 알 바 아니잖아요. 여긴 대체 왜 오신 거예요? 왜긴요? 내 아들 보러 왔죠.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이요. 대체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신우이는 저희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아들의 친모라고 마구 소리치더라고요. 거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품에 버린 뒤 그렇게 자기 아들을 싫어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남편은 마침 화장실에 가 있던 아들이 들을까봐 황급히 신우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딸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입을 떡 벌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던 모양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아들이 손에 있는 물기를 털며 신우에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고모? 지금 제가 고모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남편이 과거 신우이를 피해 다녔기에 어렸던 딸은 신우이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딸보다 3살이 더 많던 아들은 자신을 그렇게 구박하던 신우이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곤 황당하다는 말투로 저런 말을 묻는데 당황한 전 신우이를 집 밖으로 밀쳐내려고 했어요. 당장 나가요. 왜 이제 와서 잘 살고 있는 우리 집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나가요, 당장. 밀지 좀 마요, 좀. 내 아들이 날 부르고 있잖아요. 아들, 그래, 고모야. 그리고 내가 사실 널 낳아준 친엄마야. 엄마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사실 이 엄마가 내 오빠랑 지금 네 엄마한테 널 맡겼던 건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마음속으론 항상 널 조카가 아닌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어 했단다. 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론 비록 인연이 잠시 끊겼었지만 엄만 30년 동안 널 보고 싶어 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한 번만 안아보자, 우리 아들. 신우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힘으로 저를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멀뚱멀뚱 서 있던 아들에게 달려가 그 품에 와락 안기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네가 우리 아들을 버렸으면서 어디서 뻔뻔한 짓이야 하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여태 입양아인지도 몰랐었던 아들이 그 말을 들으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저도 남편도 발만 동동 구르며 그 상황을 바라봤죠. 그 사이 신우인 여전히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아들, 너 어릴 적엔
널 위해서 엄마가 더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거야. 나한테 정을 때야 지금의 네 부모에게 네가 정을 더 붙일 것 같아서. 하지만 너에게 함부로 굴던 내 마음은 너무나도 찢어졌단다. 네 고모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너 지금 가정법원 판사라며? 엄마가 공부를 안 했어서 그렇지 사실 머리가 무지 좋았거든. 네 그 좋은 머리는 다 이 엄마가 물려준 거야. 아들, 엄마가 꾹 참고 살려고 했는데 네가 보고 싶어서 더는 못 참겠더라.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 엄마랑 연락하면서 지내면 안 될까? 너 이번에 결혼도 한다며. 그 혼주석에 엄마가 좀 앉으면 안 돼? 아가씨, 지금 감히 우리 아들 혼주석에 앉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무슨 자격으로요? 제가 왜 자격이 없어요? 전 엄연히 우리 아들 엄마인데. 그동안 내 아들 잘 키워준 건 고마워요, 새언니. 근데 저도 제 아들 사실은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태 실컷 우리 아들 끼고 산 새언니가 이제라도 저한테 엄마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그토록 이기적이고 못됐던 신우이가 갑자기 판사를 운운하자 이제 와서 아들을 찾아온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인 뒤늦게 아들이 판사가 됐다는 걸 알고 자식 덕을 보려고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전 우선 신우이를 집 밖으로 쫓아낸 뒤 아들에게 모든 걸 설명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신우이를 쫓아내려 하기도 전에 아들이 놀라운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이것 좀 놔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손끝 하나도 닿아 있기 싫으니까. 뭐? 아들, 뭐라고? 제가 왜 그쪽 아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지금 내 어머니 정애자 숙자 한 분이신데 낳아줬다고 다 부모인 줄 알아요? 잠자코 신우이의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은 자신을 안고 있던 신우이의 팔을 거칠게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곤 자신이 신우이의 아들이란 말에 놀라기는커녕 이미 알고 있던 사람처럼 태연하게 말을 내뱉었죠. 신우이에 대해 뭔가 아는 건지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신우이를 바라보면서요. 게다가 그 뒤로 이어진 아들의 말은 저와 남편을 경악해 했습니다. 예, 예, 그래. 너 지금 충격 때문에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지? 내가 사실 네 고모가 아니고 네 엄마라니까.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해 할머니랑 어머니가 방에서 나누신 말을 다 들었거든요. 당신이 내 친부에게서 버림받고 날 고아원에 버리려던 걸 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걷어주신 거라고요. 그 뒤로도 친부를 닮은 제가 꼴도 보기 싫다고 당신이 그렇게 절 구박했다는 것도요. 게다가 아무리 어렸어도 저 사람이 날 진짜 싫어하는 건지 아닌진 저도 다 느낄 수 있었는데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전 고모가 우리 가족 앞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늘 고모가 너무 믿고 싫었어요. 고모 같은 사람이 제 친엄마라는 게요. 너 그동안 네가 우리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정말이야? 근데 왜 엄마랑 아버지한테 말을 안 했어?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그땐 제가 들었다는 걸 들키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눈 꾹 감고 자는 척 했었어요. 그 뒤로도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었는데요. 그래도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절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는 걸 깨달아서 그저 제 가슴에만 묻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와서 제가 보고 싶었다, 사실은 절 사랑했다는 고모 거짓말에 안 속아 넘어가요. 아들은 과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많이 아프던 시절 자주 시댁에 갔던 시기에 저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게 된 겁니다. 저와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아들이 여태 아무것도 모르고 자란 줄 알았던 거예요. 순간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과거의 기억이 펼쳐졌어요. 생각해보니 아들이 말썽을 그만두고 철이 들었던 나이 11살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던 해의 나이더군요. 그 이후로 갑자기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며 공부를 하던 아들의 모습, 자신이 더 크게 다쳤으면서도 동생 걱정을 하며 죄송해하던 아들의 모습이 줄줄이 떠올랐죠. 너 설마 그 사실을 알고 기가 죽었었니? 혹시 우리가 수연이보다 널 덜 소중하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움츠러들었었어?
그리고 친자식 아닌 널 우리가 키워줬다는 생각에 그렇게 효도하고 싶어 했던 거야? 그렇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해요. 솔직히 어릴 적엔 당연히 두 분이 저보다 수연이를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과하게 수연이를 챙기기도 했고 두 분께 버림받을까봐 착한 아이가 되려고도 했어요. 근데 더 철이 들다 보니까 두 분은 저를 양아들이 아닌 정말 친아들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론 두 분의 아들로서 당당히 살아왔지만 두 분께 너무 감사해서 더 효도를 하고 싶었던 건 맞아요. 지금 사람 앞에 두고 뭐 하는 짓들이야? 아주 눈물 나는 모자 사이다. 어? 야, 그래. 나 솔직히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서 버렸어. 그리고 평생 안 보고 살려고 한 것도 맞아. 근데 오랜만에 내 고모한테 연락해보니까 네가 판사가 됐다고 하지 않니? 나 3년 전에 이혼당하고 지금은 완전 개털이야.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 좀 책임져줘라. 애초에 넌 나 아니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낳아준 은혜를 갚아야지. 그동안 아들이 그 큰 괴로움을 혼자 안고 버텨왔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때문에 저는 아주 잠시 동안 신우의 존재를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독스럽게 외친 신우의 목소리에 다시금 신우의 존재를 되새겼죠. 저는 그런 신우에게 달려가 세차게 뺨을 내려쳐버렸어요. 이게 말이면 단 줄 알아? 야, 내가 내 남편 생각해서 아가씨 해주니까 내가 웃어 보이냐? 감히 엄마의 내 앞에서 내 아들한테 까불어? 이혼당하고 지금 개털이라고? 넌 가진 게 잠시나마 있기라도 했지. 내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가진 거 하나 없이 피덩이 몸으로 버려질 뻔했어. 근데 감히 엄마로서의 자격 자체를 버려버린 네가 내 아들한테 낳아준 값을 요구해? 웃기지 마. 나 당장 여기서 너 곤죽을 내버리고 싶은 거 그나마 내 아들 낳아준 인간이라서 참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사라져. 두 번 다시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어머니, 이런 사람은 그런 겉방은 세 발의 피만큼도 안 통해요. 이보세요, 고모. 아니, 아줌마. 난 날 가슴으로 낳고 길러준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평생 은혜 갖고 살기에도 부족해요. 내가 아줌마한테 갚을 은혜 같은 건 없단 소리예요. 알아들어요? 뭐? 너 내가 법원이라도 찾아가서 망신시켜 줄까? 가정법원 판사라는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버렸다고 하면 세상이 뭐라고 할 것 같아? 해보세요. 당신 말대로 난 판사예요. 그것도 가정법원 판사요.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말해줄까요? 당신이 내 엄마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 저희 부모님은 당신한테 절 키우면서 발생한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을 변호사를 통해 청구해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당신에 대해 모성권 주장이 부당하다는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선 당신한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할 수도 있죠. 어디 제대로 한번 맞붙어 보실래요? 양육비? 피해 보상? 네, 지금 개털이라면서요. 어디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참고로 제 아내 될 사람은 변호사거든요. 아마 자기 커리어 전부를 걸고 함께 싸워줄 겁니다. 자신 없으면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끔찍한 얼굴 두 번 다시 내 앞에 들이밀지 말라고요. 나한테 부모님은 평생 제 어머니 정혜수, 아버지 박성재 두 분밖에 없으니까. 자, 셋입니다. 하나, 둘, 셋. 간다, 가. 결국 신우인 아들의 으름장에 꼬리를 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처럼 신우에 대한 분노와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던 남편은 그런 신우의 뒤에 대고 굵은 소금을 뿌려버렸죠. 너 같은 게 내 동생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 두 번 다시 너 얼씬도 하지 마. 그렇게 신우인 쫓아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저희 부부는 꽁꽁 숨겨왔고 딸은 까맣게 몰랐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 버렸으니까요. 그동안 혼자 힘들어했을 아들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 아팠는지 남편은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 또한 아들에게 다가가 남편과 함께 아들을 안고 연신 등을 쓰다듬었죠. 미안하다, 아들아.
우린 네가 다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홀로 힘들어했을 네 마음을 보듬어 주지도 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잠시 힘들어했던 시간이 있긴 하지만 전 여전히 두 분 아들로서 너무 행복하게 자랐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동안 속으로만 생각해봤지 한 번도 입 밖으로 못 꺼냈던 말 오늘에서야 말씀드릴 수 있게 됐네요. 어머니, 아버지, 친자식도 아닌 절 누구보다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그래, 우리야말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이렇게 바른 아들로 자라줘서 고맙구나. 우리도 사랑한다. 오빠, 비록 내가 친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진정한 동생이지? 나도 껴줘. 나도 사랑해, 오빠. 나도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아들의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뒀다는 그 말에 저와 남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사이를 비집고 저희 딸이 들어와 분위기를 풀더라고요. 하지만 딸도 많이 놀랐는지 딸은 아들만큼이나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오빠인 아들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너무 아프고 무거운 진실을 사랑과 눈물로 녹여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신우이에게 아들 소식을 전해줬다던 고모님께 오랜만에 전화를 드려 정황을 물었어요. 이미 나이가 80대 후반이 되어가던 고모님은 미안한 듯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난 그냥 형이 걔가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 했던 말인데 그 애가 못된 마음을 품고 거길 찾아갈 줄은 몰랐구나. 사실 나도 걔랑 연락을 자주 하고 산 건 아니야. 이번에도 거의 15년 만에 연락이 왔었으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걔 너희 아들 소식은 듣고 싶지도 않다면서 너희 집 소식은 나한테 묻지도 않았었어. 근데 이번에 왜 갑자기 저희 아들 소식을 물은 거래요? 돈이 필요해서지. 걔가 이번에 나한테 연락한 것도 다 늙은 나한테 돈을 빌리려고 그랬던 거야. 걔가 3년 전에 이혼했는데 살면서 그렇게 걔가 바람을 피웠었대. 그래서 결국 걔 남편도 딸도 경이 걔한테 학을 떼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린 게야. 근데 이혼 당하고서도 정신 못 차리고 남자들을 그렇게 만나고 다녔나 봐. 근데 마지막엔 얼굴만 반반한 제비한테 걸려서 살던 집 전세금까지 다 빼준 거지. 그래서 나한테 전세금이라도 빌려달라고 전화했다가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은근슬쩍 너희 아들 소식을 물은 거야. 대부분의 재산을 날리고 월세집에 살고 있었다던 신우인. 자기 손으론 일할 생각도 않고 고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고모님은 돈도 없거니와 있어도 여전히 한심한 인생을 살던 신우에겐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다고 하셨다네요. 그리고 그때 은근슬쩍 저희 아들에 대해 묻던 신우에게 잔뜩 노해서 이렇게 소리치셨다고 해요. 성재네 아들 아주 잘 먹고 잘 산다더라. 기특하게도 가정법원 판사인지 뭔지 돼서 이번에 결혼도 안 돼. 네가 버린 그 아들이 자기를 키워준 성재네 부부한테 그렇게 효도를 하는 효자라더라. 부끄러운 엄마 그 자체인 너랑 다르게 애가 아주 훌륭하게 자랐대. 그러니까 잘 큰 그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초치지 말고 제발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서 좀 살아. 고모님은 왜 그 말을 듣고 신우이가 저희 집에 찾아갈 거라곤 자신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셨죠. 남편은 연로하신 고모님께 모두 잘 해결되었으니 그런 마음 갖지 마시라 하곤 전화를 끊었죠. 그러니까 신우인 가진 모든 걸 잃고 아들을 마지막 보루로 여기며 찾아왔던 거예요. 고모님의 말을 듣고 반성은커녕 옳다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정말 너무 부끄럽고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아들의 으름장에 겁먹었는지 신우인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동생이라지만 친자식을 버린 주제에 돈을 노리고 찾아왔던 인간 말종을, 그것도 자기 욕심껏 살다가 망한 사람을 남편도 저도 돕고 싶진 않았어요.
존재만으로도 제 소중한 아들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인간을 말이죠. 때문에 저와 남편은 평생 신우이란 사람은 없는 존재로 여기고 살아갈 생각이에요. 그날 이후 시간이 흘러 저희 아들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주 옛날 처음 아들이 제 품에 들어왔던 그날이 떠올라서요. 저만 보면 방긋방긋 웃던 그 피덩이의 모습이 말이죠. 아들 또한 감정이 북받쳤는지 제게 인사를 하며 자꾸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울지 마. 새신랑 얼굴엔 행복만 가득해야지. 며느라, 부디 우리 아들이랑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려무나. 너무 착하고 마음 여린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저는 그런 아들을 안고 달래주었습니다. 막상 저부터도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제 저 대신 아들을 지키며 살아가줄 며느리에게 반드시 행복하길 빌고 응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한 뒤 아들과 며느리는 1년째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며느리의 뱃속엔 소중한 생명까지 찾아와 주었죠. 그리고 저희 딸도 내년에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저희 예비 사이 또한 참 건실하고 선한 청년이랍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에서 차츰 할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만날 날이 너무 기대되는 우리 손주와 또 앞으로도 생길 다른 손주들에게 저는 꼭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이기 전에 앞서 역시 두 아이의 부모 아니겠어요? 손주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만큼 앞으로 전 우리 두 아이, 특히 너무 오래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온 우리 아들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주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네 배 아파 자식을 낳고 눈물과 희생으로 그 자식을 기르는 부모란 참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저희 아들을 두고 도망가 버린 아들의 친부와 친모인 시누이처럼 자식을 물건인 양 여기는 하등 인간들은 예외지만은요.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다고 모두가 부모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책임이 빠진 부모는 그저 이름뿐일 뿐이니 부모로서의 자격을 자기 손으로 내다버린 인간들이 자식 앞에 다시 나타나는 파렴치한 일은 꼭 삼가줬으면 하네요. 또한 그들이 남은 인생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아빠가 될 설렘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아들에게 간략한 편지를 남기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부모가 되는 일은 힘겹지만 자식의 웃는 얼굴, 자식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모두 보상받는 게 바로 부모란다. 네가 부모가 되는 그 행복을 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구나. 부디 때론 자식의 우산이 되고 때론 그늘막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길 바란다. 또한 부모로서의 삶을 살며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커다란지,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행복한 아이였는지 잊지 말고 살아가려무나. 그 사실은 만약 네 인생에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널 강하게 버티게 해줄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 말이야. 세상에서의 마지막 숨을 고를 때까지도 너를 너무 사랑할 엄마로서 다시 한번 아빠가 된 걸 축하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 아들.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